지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면 현재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청한 15명의 증인 중에 8명, 최순실 등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1위는 확고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데 뚜렷한 1위를 계속 달리고 있고, 하지만 그 이상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서 내심 걱정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자는 오차범위 안에 있는데 한 명은 정작 당내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 또 한 명은 여러 정치적 구도에서 정말 출마 선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늘은 KBS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민심의 향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노동의 경희대 교수,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센터장, KBS 최문종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KBS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문 전 대표가 역시 1위였는데 혹시나 눈에 띈 점, 특별한 점 있었습니까? 현재로서는 대세론의 변화가 별로 있을 만한 큰 변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예상됐던 결과이고요. 아마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30% 내지 이걸 뛰어넘는 그런 대세론을 확고히 하는 그런 정도의 변화는 없었는데 워낙 야권 주자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 아닌가 싶고요. 하나씩 뽑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로 그 정도 좀 눈에 띄는 얘기입니다. 예. 네.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이제 계속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는 점, 이제 어쨌든 눈에 띄는 것인데, 그것이, 어쨌든 과거에 보면은 계속 상승이 이루어져 왔었는데, 그 상승폭이 이제 계속해서 추세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 또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을 놓고 대세론이냐라고 하는 이제 논란이 있거든요. 규정이 있는데, 과거에 어떤 이회창 후보라든가 또는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 당내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도 30% 중반대까지 지지율이 나오면서 대세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그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자구도에서 30% 내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2위권 주자들과의 격차가 크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대세론이다라고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최 기자. 네. 문재인 전 대표 관련해서는 분명 저희가 1월 1일에 보도해드린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당시 21.6%였거든요. 그때 당시보다 8.2%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를 넘어서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확고한 대세를 잡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상승 추세를 아직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문재인 전 대표보다 더 주목되는 게 사실은 안희정 충남지사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배 이상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직접 화면으로 보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자, 차기 대통령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29.8%,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14.2%, 황교안 권한대행이 11.2%. 오차 범위 내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6.3, 이재명 시장이 6.3 같네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3.2로 역시 오차 범위 내에 있고요. 다음은 이제 양자 대결을 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 52.3, 황교안 대행 23.6. 황교안 권한대행과 양자 대결을 해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은 유승민 의원과의 양자 대결 결과인데요. 48.6과 21.4로 역시 큰 폭으로 벌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자 대결 분석 결과를 보시죠. 문재인 전 대표 45%, 황교안 권한대행이 20.5, 안철수 전 대표 15.1이 나왔네요. 자, 역시 3자 대결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분과 함께 할까요?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인데요.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이 포함이 됐는데 14.6%. 그러니까 결국엔 문재인 전 대표가 양자 대결은 물론이고 3자 대결로 봐도 또 누구와 붙어도 지금 이기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조사였습니다. 네, 워낙 다른 데 조사해봐도 과거에 비해서 이제 진보 진영 유권자들이 넓어졌다는 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진보 진영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런 유권자들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저런 것이 모여서 결국 문재인 어느 곳은 차기 선호도, 주자 선호도에서도 1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 저것이 5월 달이나 언제든 간에 대선 결과를 담보하는 건 아니라는 걸 이 시점에서 조사한 거라는 걸 우리가 꼭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 어쨌든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본인들의 이념 성향이 조금씩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정권의 인기도에 따라서 해당 정권이 어떤 진보 정권이다. 정권 초에 인기가 좋을 때는 진보 성향이라고 하는 비율들이 좀 많아지고 반면에 이제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 진보 성향이라는 비율이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이제 보수 정권 하에서 또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또 전무후무한 이 사건이 벌어진 상황에서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적극적인 의사표출을 하기 상당히 제약되는 상황입니다. 일부는 이탈을 했을 것이고 또 일부는 이제 유보를 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보수 진영의 후보들이 지지율이 이제 높게 나오지 않는 것은 개인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은 보수 기반 자체가 이전에 비해서는 어쨌든 협소해졌다. 그것이 어쨌든 지지율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대전 어떻게 보면 안희정 지사의 홈그라운드 같은 대전을 찾은 문재인 전 대표 이야기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안희정 지사하고 저 사이에 뭔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 안희정 지사와 함께 가는 동지이고 안희정 지사와 경쟁하는 것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요즘 또 안희정 지사의 지지도가 빠르게 높아진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우리의 외연이 확장되고 우리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것이거든요. 우상호 원내대표에 의하면 소위 샤이 실버 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세론을 좀 경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이 샤이 실버가 외면을 하면 결과적으로 좀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있나요? 윤 센터장 말씀하신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당 조사, 여론조사라는 것이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반응을 하는 것인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침묵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의견 표출이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미국 대선에서 보았듯이 이른바 샤이 트럼프가 있어서 여론조사에서 어떤 미국의 가치를 좀 약간 위배한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지 못한 부분들 현상을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한국에서도 내가 보수층이다. 또 보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적극적으로 표방하는 것이, 표출하는 것이 또 사회적으로 약간 좀 꺼림직하거나 좀 자연스럽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제약되는 것이긴 할 텐데요. 그러나 어쨌든 오랫동안 지난 이제 10년간 한국 사회를 봤을 때 보수와 진보, 어떤 이념적 성향들이 상당히 뚜렷해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 보수에서도 어떤 후보가 한 명으로 정해지게 된다면 어떤 전체 판사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데는 제약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의 보수 후보들이 얻는 지지율, 그것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전화 응답률이 지금 뭐 높아봤자 15% 이 정도란 말이죠.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가.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수층은 그동안에 어떤 정부에 대해서 많이 실망도 했고 또 자꾸 여론조사 오는 거에 대해서 답도 하기 싫을 거란 말이죠. 지금 이런 촛불 민심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정이 돼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뭐 여론조사라는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제 감안하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떨 때는 어떤 진보 성향층이 굉장히 안보 국면인 경우에는 어떤 진보 성향층들의 응답들이 좀 제약되는 부분이 있겠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보수층들이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것이 이제 어쨌든 국면 어떤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다소한 이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아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 이번에 한 여론조사 응답률이 15.3%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쭉 보면 응답률이 10%인 것도 있고요. 뭐 다른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뭐 2%, 3%짜리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이 15.3% 가지고 과연 응답률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응답률이 높아지게 되면 정확도가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응답률 자체가 정확도를 좌지우지하는 근본적 요인이라고 조사 실무자들은 전문가들은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봤을 때 한 5%의 응답률과 10%의 응답률 조사 결과가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차이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률보다는 얼마나 표본을 고르게 표집을 하느냐, 대표성 있게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뭐 15% 정도면은 결코 이제 낮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당연히 지금 이제 이른바 대선을 경계된다 이런 것은 언제나 있어야 될 얘기지만 지금 언급하고 싶은데 조금 전에 우리 문재인 전 대표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안희정 지사와 경쟁하는 게 기쁘다. 그건 좀 속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커진다. 그럼요. 지금 이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다 합치면 지금 뭐 50% 훌쩍 넘거든요. 그게 만약에 경선에서 누군가서 1등하면 뭐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전 대표로 예측하지만 누구라도
1등하면 그게 거의 다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전 속내 진짜로 우리 전체의 파지가 커진다고 하는 말이 네. 진짜 속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 안희정 지사, 그다음에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안 지사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 주목해야 할 부분이 충청표의 표심이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은 반기문 전 총장이 가지고 있던 지지층이 매우 복합적이었기 때문에 그 네. 이제 사퇴한 이후에 중도 포기한 이후에 파장이 여러 갈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의 후보라고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보수 진영의 후보들의 지지율이 올라갔죠. 황교안 대행 등. 그런데 야권 후보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충청의 표가 어쨌든 이 지역의 지금 도지사인 안희정 지사에게 일정 부분 옮겨가는 현상이 일단 나타난 것이고요. 또 이제 반 전 총장이 비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중도층에서도 좀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중도 네. 행보를 안 지사가 최근에 좀 강화해 왔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동이 있는 것인데요. 또 한 가지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지지율 차원의 미시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면 좀 큰 틀에서는 또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전까지는 반기문이라고 하는 어떤 유력한 보수의 인물이 있을 때는 네. 정권 교체를 반드시 실현시킬 인물을 뽑아야 한다는 판단 기준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문재인 전 대표가 계속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유력한 보수의 정권 교체를 막을 후보가 사라지게 되니까 정권 교체가 야권층에게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안심을 주거든요. 그런 긴장도가 느슨해지게 되면 가려져 있던 후보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판단 기준이 뭐 굉장히 다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안 지사가 주목받는 이제 큰 틀에서의 요인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령별 지지도 조사한 게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른 후보와 다르게 모든 연령에서 고루 지지를 받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20대 이하에서 8% 다소 낮지만 30대, 40대, 50대, 60대에서 모두 10%가 넘는 일정한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세기대. 지금 저 조사 결과가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내용인데요. 한 달 전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한 자릿수였습니다. 그게 지금 20대 이하를 빼고는 다 두 자릿수로 올라간 것이거든요.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안희정 충남지사의 확장성, 네.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다 싶고요. 네. 그 몇 가지 왜 지지율이 이렇게 올랐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방금 전에 윤 센터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반기문 전 총장이라는 큰 적이 사라진 다음에 그 안희정 지사가 바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얘기를 했듯이 그 정권 교체 그 이상, 그러니까 정권 교체 자체보다는 정권 교체는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로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충청권의 대표주자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통으로서 진보이면서 최근에 사드 배치를 국익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 개혁에 동참한다면 새누리당과도 혼잡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대연정, 중도 보수로서의 확장 손짓을 계속했고 또 KBS 대담처럼 최근에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면서 준비가 많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지금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상승세로 나타나는 거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5, 60대 이상에서 지지도 상당히 높아졌으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부분을 주목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몇 년 전부터 안희정 지사의 그런 좀 스탠스를 눈여겨봤거든요. 네. 이상하다. 이게 대선 얘기 안 나왔을 때부터 네. 과거 진보 진영에서는 아주 타부시 여겼던 그런 신문들하고도 인터뷰를 네. 선뜻하고 그 가운데서 느끼는 것들이 이 사람은 뭐 진보 진영에 꼭 어떤 기대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던 반기문 전 총장이 사퇴하면서 결국은 그 반기문이라고 하는 쪽으로 쏠렸던 어떤 보수층 표심, 특히 충청을 네. 중심으로 한 이런 그 사람들까지도 안희정 지지로 이제 쏠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요즘 좀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 중에 진보 진영에서는 아주 비난할 수 있겠지만 공짜법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게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네. 과감하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래 봤을 때는 아마도 좋은 의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지지층이 넓어질 수 있는 네. 뭐 그런 의미가 가지지만 자칫 잘못하면 또 이게 진보 진영에서는 자신들과 다른 사람이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발언인데도 과감하게 하는 걸 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얘기를 준비해 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근데 중요한 건 두 분 말씀 모두 다 지지층의 확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 건데 네. 쉽지 않습니다. 저
바다로만 갈 수 있으면 더 크게 날개짓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경선 통과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봐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제 역시 국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소구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과연 당내 경선에서 통과할 수 있냐가 1차적인 관문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현재 완전 국민 경선제이기 때문에 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50대 이상, 60대 이상 이런 분들이 민주당 당내 경선에 열심히 참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의문이거든요. 역시 당원들이라든지 열성적 지지층이 열심히 참여할 거란 말입니다. 네. 그 가운데서 과연 안희정의 이런 어떤 보수까지도 아우를 수 있다. 네. 이런 넓은 스탠스가 과연 호소력이 있을지 이런 부분은 조금 의문시되는 부분이죠. 완전 국민 경선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누구나 전화해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요. 네. 네, 어떤 방식이든지 모르지만 어떤 전화로도 네. 당일 투표도 얼마나 참여할 네. 수 있는 거죠. 지금 노 교수께서 말씀하신 게 데이터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데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희정 지사가 대선 주자 13명을 상대로 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14.2%가 나왔답니다. 숫자로는 두 번째로 높았는데 구체적으로 당별로 어느 쪽을 지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찍었는가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의 61.7%는 문재인 전 대표를 네.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는 같은 당 안에서 15%밖에 못 얻었거든요. 네. 이 점이 바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늘 얘기하는 문재인 산성, 과연 이걸 넘을 수 있겠느냐 하는 네. 근본적인 데이터에 기반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 네. 올림픽 나가려면 국가대표 예선전이 훨씬 치열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과연 넘을 수 있느냐 이런 네. 문제가 가장 큰 확장성 네. 문제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안희정 지사가 중도층 확장 전략을 표방하는 것은 이제 경선에 과연 그것이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의문들을 제기하잖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진보층 또는 이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에게 소구하려고 접근을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전 대표가 너무나 이제 견고하게 지지 기반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네. 일단은 경선에 잘 참여하서는 낫겠지만 이런 이제 여론조사 지표 등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어떤 경쟁력과 또는 이제 확장력 이런 것들을 증명해냄으로써 네. 이제 그걸로써 어쨌든 그 이후에 그것을 보고 그러면 민주당의 전통 지지자들이 성향들이 어쨌든 안 지사에 대한 관심을 다시 이제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기대를 갖고 이제 접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것을 경선에 정말 그런 50대 중장년층들이 안 지사를 지지하려고 지원하기 위해서 민주당 경선에 적극 참여한다. 이것은 네. 상당히 이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과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경선 규칙을 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문재인 전 대표 지지자들은 지역에서도 올라와서 투표를 하고 적극적으로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고 이런 네. 적극적인 지지자인 반면에 네. 안희정 지사 지지자들은 과연 그 정도로 적극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 경선 규칙에 모바일 투표를 도입을 한다, 조사에. 네. 그러면은 거의 문재인 전 대표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규칙 하나하나가 앞으로 민주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논의를 좀 빨리 네. 하도록 어쨌든 하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희정 지사가 급부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난 주말에 나왔던 이 대연정 발언이 연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발언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결선 투표제라는 좋은 제도를 두고 밀실에서 부정치다운 그러한 것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소위 대연정 논쟁을 제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 헌법에 개정 없는 대연정 제안은 분말이 전도된 정치공학적 접근일 뿐입니다. 네. 어떤 취지였을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들 하신 외연 확장, 중도보수 유권자들을 좀 끌어안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본인의 취지대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른 당과 협치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는 누가 말한 것처럼 용어를 좀 잘못 쓴 것이고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대연정을 제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한 건 바로 똑같은 지금 새누리당에도 손을 내밀겠다 이런 것이니까 조금 적극 지지층에는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당장 굉장히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은 전혀 손해보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 있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것처럼 코끼리를 비판하면 이슈의 중심은 코끼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상당 기간 동안 지금 대연정이 이슈의 중심이 되었거든요. 네. 그건 무슨 해명을 하건 어쩌고 하든 간에
결국 지금 정치권에 상당한 이슈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네. 안희정 지사로서는 당장이라는 손해볼 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안 지사를 만나서 나가서 판 크게 한번 키워보자 뭐 이렇게 제시했다는 말도 있고 그게 사실 무근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러면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안 지사가 당을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믿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희망이 좀 담겨 있는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종인 전 대표의 네. 희망이 일단은 반 전 총장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크게 구성했던 좌우를 아우르는 이른바 이제 대통합 내지는 제3지대 네. 이것이 사실은 무산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와는 계속해서 전 대표와는 껄끄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새로운 주자를 모색하고 그 판을 어쨌든 본인이 주도하고자 하는 이제 의도가 상당히 강한 것인데요. 김종인 전 대표가 그런 면에서 지금 어떤 구도상에서 봤을 때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 외부에 가서 어떤 큰 판을 더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보여온 행보로 보면 본인이 이제 정당 정치를 가장 오래 한 인물이다. 정당 정치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인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안 지사가 그런 이제 탈당을 감행할 가능성은 지금의 행보로 봤을 때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살펴봐야 할 여론조사 결과가 많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여기서 반 전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그 지지표가 어디로 움직였는지 네. 확인하는 여론조사를 보시겠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36.6%로 가장 높은데요. 그 뒤를 이제 안희정 지사가 10.6으로. 네, 또 이 결과가요. 지금 사실 출마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한 권한대행 결과에는. 근데도 만약에 출마를 가정한다면 역시나 최대 수혜자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일단은 황교안 대행에게 그 표가 제일 많이 간 것이 네. 그 아무래도 그 반기문 전 총장을 지지했던 사람들 거의 상당수가 그 지역적으로는 대구 경북, 뭐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그리고 성향별로는 보수층 이쪽이기 때문에 네. 황교안 대행에게 가지 않나 싶고요. 우선 저희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반 전 총장을 지지했느냐라고 물었거든요. 그래서 물어서 그 답이 22.6%가 나왔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었더니 이렇게 네. 결과가 네.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라고 쓰는 건 좀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황교안 총리입니다. 총리로서 권한을 대행할 뿐이지 권한대행이라는 직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조금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질문을 드릴게요. 예. 왜 보수 측에 예. 있는 네네. 유승민 의원이나 네. 중도에 비교적 가까운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는 의외로 반기문 전 총장의 지침들이 많이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주자들 가운데요. 네. 진짜 보수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그냥 그런 보수가 보기엔 진짜 보수는 황교안 총리밖에 없습니다. 네. 유승민 같은 경우 네.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좀 여러 가지가 좀 헷갈리고 있거든요. 이른바 안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러면서 정통 보수라고 하기엔 조금 다른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 뭐 그것이 이제 의원 확장을 위해서거나 아니면 본인의 소신이고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조금씩 그 진보적인 의제도 받아들이고 있고 조금씩 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보자면 확실한 보수층 유권자라면 아무에게도 마음을 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은 유일하게 황교안 총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야말로 보수라면 황교안 총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황 총리에 대해서 나올 자격이 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표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스스로 두 얼굴의 사나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오늘까지 대표연설에는 총리가 총리로서 국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10일 예정된 비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며 대정부 질문 출석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사상 초유의 국정고백 사태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인지 답변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위기 상황, 전례 등을 운운하며 소통 거부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 자초한 위기입니까? 자, 앞서 안희정 지사처럼 상당한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데 정작 정말
최후의 링에 오를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여러 환경이 복잡한 게 많습니다. 먼저 최 기자께 여쭤볼까요? 네. 뭐 지지층만 생각하면 네. 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에 걸림돌이 사실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관료 출신이고 그 법조인 출신인 황 총리가 과연 그걸 다 뚫고 나올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데요. 일단 그 걸림돌이 뭐냐만 몇 가지 짚어드리면 첫째 권한대행으로서 나오게 되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만들어야 되고 네. 이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주로 이제 야당 주장입니다만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람이 직접 선수로 뛰는 것이고 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쉽지는 않다. 네. 비난을 뚫고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윤 센터장님께 물어볼까요? 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가능성도 제법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반 전 총장의 사례에서도 있는 것인데요. 본인이 만약에 당선 가능성까지 지지율이 이제 올라갈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다자구도 이루어지고 본인이 당선권에 든다고 한다면 모험을 감행해 볼 가능성도 있을 텐데, 만약에 다자구도 가능성들이 그렇게 현격하게 보이지 않거나 본인의 지지율이 보수 진영에서는 1위를 달리지만 전체적으로 당선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정당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에 있는 정치인 같은 경우는 그 출마 자체가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런 정치인이 아닌 경우에, 관료 같은 경우에 또 정당과 거리감이 있던 사람은 그 출마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 우리가 반 전 총장이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손실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을 감안할 때 지지율이 어쨌든 당선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출마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이 영상 보고 노 교수님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황 총리, 그러니까 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요즘 어디를 가도 기자들에게 둘러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출마할 것이냐도 있지만 특검 기간을 연장할 것이냐, 또 청와대 압수수색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시간 연장하라. 황교안 대행을 압수수색 허용하라.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국회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지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주시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어떤 입장이십니까? 압수수색 거부하는 입장이십니까? 저희 취재하기 어렵습니다. 네. 취재도 어렵지만 황 권한대행도 참 한 발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한마디만 해주세요. 거부하는 입장에서 유지하시는 겁니까? 자, 이제 국회 나오는 장면인데 또다시 기자들에게 둘러싸입니다. 차량 나가십니다. 녹취가 잘 안 들리는데요. 네. 오늘 국회에서 나오면서 저희 카메라 오디오에 잘 안 들리는데 적당한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현장에 있던 취재 기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뭐 무슨 말을 해도 네. 이게 해석이 워낙 예를 들어 문 조심하세요라고 저 방에 들어오는 기자들에게 했는데 그게 문재인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뭐 뒤 조심하라니까 그것도 무슨 또 의미가 있다고. 길이 막혀서요. 그랬더니 이게 출마 안 하는 거 아니냐. 네,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지나친 해석이고 네. 저는 출마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하신 거 그거 다 동의하고요. 그런 걸림돌이 너무 많고.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일종의 나라가 비상시국인데 거기다 좀 그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 그거 그만두고 출마한다? 네. 이러면 그 순간 비난이 쏟아질 겁니다. 너무 무책임하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관찰해온 황교안 총리의 그런 성향은 정치할 성향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무책임하다고 할 정도의 어떤 네.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정치해야 할 정도의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안 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보수 진영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입장을 말해줘야지. 우리 저 믿고 있는데 저러다가 뒷부분에 가서 저는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진짜 보수 진영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어떤 새로운 인물이 부각되는 것, 대선 선거 때요. 네. 그때는 이제 사실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요. 왜냐하면 젊은 층들이 아무래도 이제 노년층에 비해서는
정보 습득 역량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후보들을 갈아치우고 세우고 하는 것들이 빠르게 일어나는데 보수 진영 같은 경우인데 좀 고령층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약간 좀 더 걸려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황 대행이 입장을 정하지 않다가 임박해서 안 합니다 하게 되면은 어떤 보수층들이 고령 유권자들이 지지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 정보들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네. 어떤 한 명으로 모아지거나 강한 지지 성향을 표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이 불확실성을 어떤 면에서는 보수층에서는 빨리 좀 해소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 그 여론조사만 봐도 물론 전부 다 보수층이 그런 선택을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범보수 진영 후보를 누가 가장 적합하냐 이런 질문을 하면 네. 유보층의 절반을 넘어가거든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네. 있었네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그거 네.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모두 다 그 보수 쪽을 지지하는 사람이 저렇게 답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뭐 민주당 지지자 쪽에서 나는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저기에 들어가 있지만 지금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 지지자 중에 그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보층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누구를 해야 될 것이냐. 황교안 대행 총리는 뭐 지지는 받고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과연 누가 올라올 것이냐. 이걸 기다리고 있는 유권자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보가 55.7, 55가 넘는 많은 분들께서. 다만,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거는 지지율은 황교안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가 더 높은데 선호도는 높은 거죠. 본 보수 후보 적합도는 유승민 의원이 더 높게 나오는 겁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실 때 약간 주의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명을 놓고 이제 지지율 조사를 할 때는 어쨌든 여러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 성향에 맞는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호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보 진영 후보 적합도, 뭐 다른 정당의 후보 적합도, 또 범보수 후보 적합도 이런 것을 물을 때는 다른 정치 성향을 지닌 이제 응답자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배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유승민 의원이 1위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야권 성향층,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나 국민의당 지지자들에서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선호도가 사실은 야권층에게 유승민 의원이 더 높은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수층만 놓고 봤을 때 또는 그랬을 때는 이제 황교안 대행이 사실은 더 높은 것이라고 이제 분석을 네.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통계를 뽑아왔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얘기가 그대로 통계로 나타납니다. 지금 범보수 후보 적합도에서 유승민 의원을 선택한 사람들이 네. 민주당 지지 가운데 27.7%가 유승민 의원, 국민의당에서도 23.9%가 유승민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런데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에서 62.4%, 바른정당에서 24.4%를 받은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서는 2.3%만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야권 지지자들의 역선택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에서는 이 보수 후보 단일화 논쟁이 또 격화되고 네. 있잖아요. 이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을 그 연대 대상, 후보 단일화의 대상으로 얘기한다는 건 그거야말로 과거를 회귀하는 거죠. 그래서 새누리당까지를 뭐 연정의 파트너, 또 후보 단일화의 파트너로 보는 것은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럼 왜 탄핵을 했고 왜 탈당을 했고 하는 스스로의 그 바른정당의 존립 이유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생기겠죠. 보수보다 아니라 입장을 철회할 생각 전혀 없고요. 건전한 보수를 지지하는 여러 국민들께서 마지막에 보수부 단일화를 요구하고 거기에 거절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그냥 단순히 무슨 뭐 추첨을 해서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합당한 방법으로 누가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느냐. 자, 뭐 어느 쪽 말이 맞느냐 이걸 여쭤보기 전에 그럼 바른정당에 가야 할 길 지금. 네, 그걸 좀 저게 여쭤볼까요? 지금 이제 저 남경필 지사와 유승민 의원의 저런 그 설전이 바로 좀 바른정당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바른정당이 한때 탈당해서 새로 당당 만들 때는 기세를 올렸었죠. 네. 새누리당보다 당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네. 막 떨어지고 있죠. 네. 그야말로 왜 그러냐면 결국 명분상으로 보면 지금 새누리당과 차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화하고 우린 다르다. 안 그러면 뭐하러 탈당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유승민 의원 얘기처럼 범보수 진영이 단결하지 않으면 후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다 한 자릿수 지지율밖에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지금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이 바른정당 모습이고 그것이 또 지금 두 사람 간의 설전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서로 끌어당겨서 다른 양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지율, 대선자 지지율, 당 지지율 네. 모두가 지금 정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를 좀 보여준다고 봅니다. 또 하나 오늘 손학규 전 고문이 국민의당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정운찬 전 총리나 나아가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분들도 네. 와주면 나름 텐트가 하나 쳐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텐트를 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겉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운찬 전 총리나 그 김종인 전 대표 쪽하고도 물밑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 사실 그 개개인의 지지율로 보면 뭐 1+1은 2밖에 안 되고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러 명이 들어와서 세력을 모으고 경선 바람을 일으키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손 전 대표가 가게 될 경우에 지금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사실 창업주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당 대표를 했고 어쨌든 핵심적인 인물이고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다만 어쨌든 야권에서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공세를 안철수 전 대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 전 대표도 하고 이른바 이제 정치권의 빅 마우스들이기 때문에 미디어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을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다른 세력, 다른 정당의 후보에 대한 공세 이런 이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측면에서는 뭐 국민의당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긴 할 텐데 다만 손 전 대표가 손 고문이 그 강한 대중적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이것이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이나 이런 데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당은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상수죠, 사실은. 본인도 절대로 그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했고 그리고 그만둘 수 없는 게 또 이번에 만약 그만두면 또 다른 옛날 항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또 철수했느냐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손학규 전 대표나 무슨 정운찬 전 총리가 참여하면 거기서 무슨 큰 불꽃이 날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야말로 안철수 전 대표의 약간의 어떤 언론 주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겠지만 크게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후보로 반드시 나간다라는 것에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2당이 된 새누리당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당내 대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분들만 봐도 이인재, 원유철, 안상수 의원 있고 9명 된다는데 앞으로까지도 어림잡아 보면 9분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분들은 그 여론조사에 잡히지도 않았고 또 그만큼 존재감이 뚜렷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 이유,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솔직히 제가 그분들이 왜 나오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인재 의원 빼고는 사실 이번 조사에서는 저희 원유철이나 안상수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직은 직접적인 출마 선언도 안 한 상태였고요. 저희가 조사할 시점에 아직은 그렇게 국민들에게 각인이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비대위원과 이인재 전 최고위원이 지난주인가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것도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수긴 하지만 분명한 지지층을 잡겠다 이런 의도로 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출마 선언이 많아지고 또 말씀하신 그 부분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이유는 황교안 대행의 출마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마를 하지 않게 되면 본인이 조금이라도 지지를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대선 시장에서 어쨌든 출마 선언을 하고 주목을 받게 되면 그만큼 이제 위상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새누리당의 지지 기반 매우 이제 협소해진 것이죠. 보수에서도 또 좁아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강경 보수층이라고 할까요? 태극기 집회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보수 성향층에게 일단 어필하기 위해서 일단 당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과 다르게 그런 이제 집회에 나가서 지지층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생각하겠죠. 지금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오늘의 주목을 끌 수 있고 과거 한나라당 구룡에서 나왔던 사람 중에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이인재 전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 구룡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새누리당의 아마 지향점은 다음 총선일 겁니다. 이 나오는 분들의 가장 큰 지향점은 이번 대선이 아니고 그러나 지향점이 총선이라 하더라도 이번 대선에 참여 안 하면 그야말로 완전히 존재감이 없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참여하려는 그런 몸부림이나 보여지고 당장은 저렇게 태극기 집회가 조금씩 더 규모가 커지고 있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걸 보고 약간 고무된 네. 그런 결단이라고 봅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 눈여겨볼 점이 그 4명 중 1명의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았어요. 유보층이었고요. 그리고 84.7%가 이 조사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지만요. 네, 조사 응답을 거부한 건데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거나 이게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이런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분명히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여론조사,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항상 내가 지금 누구를 지지한다 강하게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론조사 할 때 물어봤을 때 응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 똑같이 전 국민에게 물어보면 이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상황에 따라서 조사는 언제든지 결과는 이제 출렁일 수 있는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3개월 전 조사랑 선거 결과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선거 국면에서는 매우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네. 지금의 결과는 어쨌든 참조를 하고 이 어떤 전국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결과들은 요동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는요, KBS와 연합뉴스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남녀 2,016명을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한 거고요. 응답률은 15.3%,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입니다. 조사 결과는 KBS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두 분께 여쭤볼까요? 마지막에 링에 남는 후보를 제가 지지난주까지만 여쭤봤어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없는데 마지막에 링에 남는 후보를 오늘 이 시각에 예상하신다면요.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문재인, 안철수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네. 어쨌든 안희정 지사가 사실 이 좋은 기회를 본인이 이제 역량을 발휘해서 네. 대체 후보가 될 수 있을지 여부 그 부분이 어쨌든 주목되는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관전 포인트다. 네. 알겠습니다. 경희대 노동일 교수님 또 윤희용 센터장 KBS의 최문중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